예, 장중 2,400선을 회복하고 있는 오늘장 또 흐름들. 시장 전략 세우겠습니다.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 이재선 연구위원 오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주제부터 볼게요. 주제는 연말 연초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생각보다 강하게 주가가 오르면서 봄바람으로 봐야 되나? 네, 1월 효과 주인공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연말 그다음에 연초에 한 이틀 정도는 투자자들이 매우 실망스러웠는데요. 또 그쵸. 이후에 강하게 올라오는 것들은 당혹스럽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도 되는 건가? 일단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인플레이션 둔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까요? 뭐 어느 정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12월 달 주가만 놓고 보자면은 저희가 월별 수익률이 한 10% 낙폭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소위 말하는 저가 매수수의 유입도 일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장이 이제 경기 바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혹자들은 이제 비관론자들은 이렇게 높은 금리인데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게 과연 이게 말이 될까라는 좀 의구심을 또 이제 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겪었던 2022년장이 이미 이제 저희가 말하는 그 마일드한 리세션, 얕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미리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선행성을 보이게 된다면은 시장은 지금 경기가 이제 둔화하는 것을 이미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데에 대한 약간 기대감이라든지 그 주가의 방향성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1월 달만 놓고 보자면은 사실 조금 바닥을 다지고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시장이 또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뭐 2008년도나 2001년도처럼 뭐 심각한 이제 위기 사태, 그 시스템 리스크를 이제 우리가 이제 경기 상황을 좀 반영을 하지 않을까 올해 이제 워낙 고금리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을 이미 주가는 조금 낮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보자면 그 이익 추정치가 고점 대비 한 20% 정도 하락을 했고, 연초부터 이제 약세장을 경험을 해서 그 YTD 수익률이라고 하죠. 연초부터의 수익률도 거의 한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수준이냐라고 봤을 때 소위 저희가 경험했던 경기 긴축과 둔화 국면에서의 그 경험을 했던 그 주가의 고점과 내지는 이익의 고점 대비 하락률보다 더 큰 폭의 수준까지 이제 하락을 한 적이 이제 2022년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도 평균 낙폭은 한 14% 정도였는데 뭐 작년에는 거의 그 이상을 수준을 시현을 했었으니까 이미 주가가 많이 선반영을 했다라고 또 해석을 긍정적으로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에 대한 연착륙에 대한 부분도 일부분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인플레이션 지표가 꺾이고 있지만 반대로 이제 역설적으로 소비와 고용 시장의 경제 지표는 탄탄한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 같은 지표가 사실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이 됐겠지만요. 연준의 터미널 레이트가 얼마 정도일지 약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는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연준의 그 최종 상단, 그 기준금리 상단이 거의 한 5.0에서 좀 매파적으로 해석하면 5.25%까지는 이제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소비와 고용 지표가 좀 잘 나오면은 좀 좋게 해석할 여지가 작년보다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확실 이런 건 저희도 발음 어렵습니다. 저희 자리를 위협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리서치 잘하시는데 방송까지 너무 잘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고민이 이제 이런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도 사실은 작년에도 한 7월, 그다음에 11월, 10월 한 두 번 정도의 베어마켓 랠리 말고는 굉장히 약했잖아요. 그런데 하단이 이제 좀 버텨줄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번에도 이제 버티고 올라오는데, 경기 침체 실적 우려에 대한 걸 선반영했다는 게 말씀이신데 위원님도. 근데 선반영한 부분이 그러면 과연 얼마일까? 이걸 이제 정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선반영됐다고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얼추 뭐 주가 부분이 한 70% 정도 반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7, 80% 많이 보면. 또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실적 이런 것들이 시작이 오면 반영하긴 했지만 많이 반영한 것 같지 않아. 실적을 보면서
더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놓을 요인이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사실 대부분 반영을 했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을 예. 하고 있고요. 거의 9분의 선은 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소위 이제 선반영을 했다, 경기 침체가 얼마나 깊은가, 약간 강도를 조금 볼 때는 네. 사실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을 보는 것도 맞지만 저희는 채권시장을 주로 예.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채권시장의 장단기 스프레드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사실 지난달 11월을 이제 그 저점을 찍고 소위 이제 마이너스 80bp까지 이제 역전폭이 확대가 됐었는데 지금 한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60bp까지 조금 축소가 됐고요.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네. 역전. 네, 그렇죠. 이게 사실 경기 침체가 얼마나 깊은 폭까지 전이가 될 수 있는지 좀 가늠하는 선행 지표라서 사실 그 레벨을 한 단계 조금 축소를 했다는 점에 조금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이익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원래는 이제 과거 통념상 이제 이익과 GDP가 같이 약간 동행하면서 약간 떨어지는 국면이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번 같은 국면을 보자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요. 작년 말부터 이익이 이미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지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이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미리 그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까지 큰 폭의 하향 조정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비가 지금 버퍼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비와 또 임금 상승률이 사실 상대적으로 지금 나쁘지 않게 조금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경기 그 둔화 시그널이 잡히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임금의 그 실질 소득에 대한 감소분도 점차 둔화하기 마련인데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임금 상승률이 천천히 떨어지는 그 속도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겠다. 그러니까 소비가 어떻게 보면은 연착륙을 지지할 수 있는 요인이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부분을 좀 감익하는 그 우려를 조금 상쇄시켜 줄 만한 요인일 수가 있겠다라고 해석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나 주말에 나왔던 기대 인플레이션, 미시간대 이런 것도 할 얘기가 좀 있긴 한데 시간상 주요한 내용으로 좀 굵직굵직 넘어가면요. 그러면 시장에서 원하는 것처럼 과연 미국이 올해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시장은 뭐 4분기 정도 금리를 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정도 내릴 걸로 보는데 연준은 강하게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일단 시장이 프라이싱하고 있는 그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시점은요, 12월 달에 25bp 인하를 하는 걸로 지금 선물 시장에서 프라이싱이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거를 조금, 온전히, 100% 받아들이기는 지표가 너무 크게 약간 둔화하지 않고 있는 양상이라서 가능성을 그렇게 크게 잡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준과 시장이 생각하는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그 괴리치가 좀 좁혀져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시점 자체가 뭐 2월 달 FOMC 회의도 그렇겠지만 3월 달에 이제 12월 달에 이어서 점도표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석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시점이 빠르면 3월 내지는 5월 달에 이제 중단될 시점이 크기 때문에 주가는 사실 그 시점에는 바닥을 다지고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기조로 오히려 그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주가의 패턴도 상저하고 패턴,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그 계단식 점진적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과거에도 그 경기 인상 후반부 사이클에서 보자면 정말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면요. 그 금리 인상 중단 시점 1개월 내지 2개월 전에 주가가 통상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패턴을 시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전제 조건은 사실 주가에 다 약간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중국의 리오프닝과 경기 부양은 조금 그냥 훈풍을 일으키는 정도일까요? 아니면 올해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한 테마 내지는 주도주의 출현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재료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중국의 그 소비 관련된 정책 부양 강도가 얼마나 될지가 조금 여부가 될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잡혀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3월달 전인대 시점에 그 중국의 그 디테일한 그 규제 완화 방안이라든지 내지는 소비 부양 정책을 조금 촉진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들을 한번 살펴를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요. 우리나라 수출주 대비해서 내수주의 영업이익률 영향력이 2023년에 작년 대비해서 조금 올라오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쪽에서 소비 모멘텀을 받게 된다면은 내수주들이 이제 주도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 모멘텀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영업이익률도 원래 절대적으로 중국 인프라 관련주,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높긴 하지만 최근에는 화장품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관련된 이제 중국 소비 모멘텀 관련주들이 이익이 나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요. 또 작년 주가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중국 소비 관련된 테마주들이 많이 이제 조금 소위 말하는 쩔어 있다. 그러니까 그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는 측면도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에는 아마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이제 상승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중순을 지나는데 1월 효과가 가능할까 이런 질문인데 벌써 1월 효과 나타난 거죠. 뭐 이 정도면 그죠? 그쵸, 이 정도면. 1월의 강세 효과로만 본다면 지수로 보면 1월 효과 나타난 건데 다만 전통적인 1월 효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중소형주가 올라가고 대형주가 수급여로 인해서 좀 눌리는 건데 맞죠. 지금은 주가 올랐는데 사실은 외국인들이 사고 이러면서 대형주가 또 올랐잖아요. 그러면 당분간은 대형주 중심의 장 아니면 중소형주 갇혀있는 지수에서의 중소형주 전략 어느 쪽이 나을까요? 저는 사실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1월달 그 1월 효과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당초에 1월 전망을 쓰면서 1월 효과 기대 가능성이 거의 이제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이미 이게 주가가 사실 1월 효과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폭을 이미 반영을 해서 2,400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림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으로 그리지만은 단기적으로 보자면은 전략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할 때지 않을까 2월 FOMC 회의 이전까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2,400선을 제가 마지노선으로 이제 꼽았는데 그 이상으로 좀 넘어가면은 좀 차익 실현을 점진적으로 하면서 2월달 FOMC를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종별로도 보자면요,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중소형주를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대형주의 효과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대형주들이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면 수출주들의 업종이 이제 수출 위주의 그 업종들이 대다수의 포진이 되어 있잖아요. 뭐 IT라든지 내지는 뭐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대형주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마켓쉐어가 굉장히 이제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는 유리한 기업이긴 하지만요. 반대급부로 지금 생각을 해보자면은 환율이 조금 많이 우리나라가 워낙 강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제 수출주들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포인트를 찾자면 워낙 약세에 따른 그 이익이 어느 정도 이제 뭐라 그러죠? 하단 효과를 지지한다라는 게 약간 투자 포인트, 이익 방어를 이제 투자 포인트로 하나 잡았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워낙 강세에 따라서 아직까지 Q가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출주들의 이익 감익이 좀 더 진행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후행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익단에서도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형주 대비해서 아직까지 중소형주의 이익 감익폭이 상대적으로 12월 달부터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좀 더 좋게 보는 시각도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장단기 스프레드 내지는 그 채권 시장의 단기물 2년물 금리를 좀 살펴보자면은 2년물 금리가 이제 통화 정책에 민감한 이제 금리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한 4.4 레벨까지 터치를 했다가 그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꺾이고요. 뭐 시장 지표들이 대체적으로 완만하게 잘 나오면서 4.1% 레벨까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1월 효과가 중소형주에게 이제 조금 우호적으로 작용할 때는 2년물 금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빨리 떨어질 때 대형주 대비해서
조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형주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지만 한테포 좀 쉬고 이제 중소형주들이 조금 올라올 차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1월 말, 2월 말로 가면서 이제 조금 차익 실현 얘기를 하셨지만 그건 이제 전략적 차원의 비중 축소가 아니라 전술적 차원의 비중 축소이고요. 그렇죠. 전술적 그렇죠? 차원이죠. 맞죠. 그 흐름으로 이제 대체적인 평균적인 시장 뷰보다도 강하게 소위 이제 불리시하게 장을 예측을 해주고 가셔서 또 좀 뭐 다음 달쯤에나 또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 이재선 연구위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